생각했던 게요. 검사들이 특히 이제 출세만 관심이 있는 정치 검사들이 가장 열심히 수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네 검사들 소문이에요. 소문.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확인하는 게 지랑 같이 승진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의 장인이 누군가를 확인해요. 그쪽 백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용한 점쟁이가 누군가도 확인해요. 점쟁이도 꼭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긴 진짜 있던데요. 서초동에 늘 와가지고 못자리 하는 점쟁이들이 있고, 제가 언젠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몰래 가서 용하다는 줄 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복채 내고 부적 받아오고 하다가 골프장 목욕탕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서로 그 속옷에 붙어 있는 거 보고 같은 거 보고 너도 갔다 왔니 이렇게 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어떤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자기하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약점이나 흠집이 없는지를 잡고 있다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남 잘 되는 꼴을 또 못 보기 때문에 자식이 뭐 어디 좋은 학교 갔나, 뭐 좋은 데 취직했나. 왜 한동훈 장관 잘 되고 한동훈 잘 되는 부장가. 거 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검사들이? 지금은 그냥 놔뒀다가 워낙 이게 거의 한 몸이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시기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뒤끝을 보면 금방 알겠네. 뒤로 제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장담컨대 있겠지. 장담컨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지지율이 박근혜 때처럼 급 나간다. 제일 먼저 등 돌릴 사람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다. 검찰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얼마나 건방을 떨었고 그동안에 사건 수사를 가지고 이야, 얘기를 했는지. 나도 들은 얘기 한 가지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예. 그날이 그러니까 김건희를 제일 먼저 칠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권력의 라이벌이 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천공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변호사 출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그 가네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정말로 부끄럽게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법비들의 농단 때문에 너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학폭 사태를 보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이게 학폭심의위원회가 법률가들의 무슨 장사 현장이 돼버렸다. 지금 학폭 전담 변호사 업계에서 이게 굉장히 치는 상품이야. 예, 성실을 이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새로운 변호사 업종으로 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됐어요. 말하자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게 해서 입시를 보장하게 하는 입시에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세상에. 보신 분들은 그거 기사 보셨어요? 혹시 이 정순신 아들이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쭉 가다가 지게 생겼으니까 지가 소송을 내놓고 내가 소송 낼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해달라고 주장했어. 법정에서. 그거 왜 그러냐면, 시간 예? 끌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소송 자체가 전반적으로 앞에 했던 게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그런 사이에 식으로 시간 입시는 끌려고. 끝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가 막혔던 거는 그 윤석열이라는 분이 뭐 경로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무슨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걸 하느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이 있잖아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 다 인정받고 지금 총장 자격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완전 남일이야. 무슨 유체 이탈이 이병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법원까지 간다고 막 이런. 아니 검찰총장이 자기네 처갓집 보호하려고 그 온갖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한 게 학폭보다 못한 일입니까 그게? 국가에다 끼친 피해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인간적인 책임, 사회적인 어떤 지탄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모든 문제를 법률 문제로 바꿔가지고 무죄야 유죄야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갖고 아이폰 덮은 놈이 난 무혐의입니다 하고 뭐 말만 하면은 저는 무혐의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국회에서 생기는 문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는 헌법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 국회의 역할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을 주고 국회의원한테는 면책 특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침탈하려고 할 때 그걸 방어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언론이 보호하거나 지금 한동훈을 필두로 한 검찰이 맞서는 앞세우는 프레임을 국민들이 현혹시키고 있는 거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가지고 법적 절차를 뭉개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절차는 원래 별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국회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는 헌법이 정해져 있는 통로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조차서 헷갈리고 대표가 그냥 먼저 가갖고 심사 받는 게 맞다는 뭐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폭 얘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혹시 뭐 사연이 있는 거요? 제가요? 예. 아, 저는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말도 이쁘게 하고. 사투리도 안 쓰고. 사투리도 안 쓰고. 예. 아니 너무 아니, 제가 명쾌하게 늘 설명을 말씀드리잖아. 잘해주셔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저처럼 착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진짜로 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진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를 가장 수 관심 없다 있는 게 이런 얘기 한 거죠. 지금 아 이거는 최소한 어. 공영방송 메인 뉴스에 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A 검사 무슨 기업 검사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아니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차장이 한동훈. 한동훈. 근데 어떻게 이걸 몰랐대? 이런 일 생기면요. 학교에서도 다 교감한테 보고요, 이사장한테. 아니 우리도 여기서 누구 익명으로 뭔 얘기 나오면 바로 다음날 그 누구야 이거부터 확인하잖아. 그럼. 그리고 슈퍼챗 쏘시는 분들 계속 쏘세요. 괜찮습니다. 예. 쏘세요. 그리고 넘지원 일 시키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 등장했을 때 특히 많이 쏘세요. 예. 자, 옷을 벗으라는데요. 누가요? 몰랐으면 옷을 벗으래요. 오늘 윤석열? 예. 네. 그 옷 벗는단 말이 되게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아픈 말이거든요. 옷 벗는다 이게 그만둔단 말이잖아요. 근데 다들 그러시네. 옷을 벗어라. 몰랐으면 옷을 벗어라.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당이나 이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과를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놈들이 그 일제 침탈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면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닮았어. 그래서 3.1절 응. 그것이 그렇게 나왔네요. 난 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 이상한 단어 써가면서 이건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하게 말을 하잖아요. 계속. 아 여기 끝내주는 댓글이 하나 나왔다. 한동훈이 맨날 똑똑한 척 하다가 지금은 치매 걸린 척 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딱이네 딱. 아니, 근데 나는- 강민정 의원님이 지금 가셔야 된대요. 아니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박근혜나 그 이명박 때의 유체 이탈하고 약간 질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의 특징은 윤석열, 한동훈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러네요. 자기 예, 책임을 예. 다른 사람한테 씌워서 그 사람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옛날에 박근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 여기서 끝났는데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난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검사의 발전. 이거 단순히 뭐 유체 이탈을 진화가 넘어서요. 그 영역에서 진화가 예. 한참 이루어졌구만요. 예.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런 거의 일환인 것이고 사실 이번에 정순신 학폭에서 막 자기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보면은 뒤집어 씌우기, 덮어 씌우기,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가해자로 만들기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간이 돼서 조용히 가셔도 아무 말 안 할게요. 네네네. 일단 혹시 마지막 우리 하실 말씀 있으면 원택. 그러니까 그럼 돼요. 일라요. 얼른 이리 오시죠. 얼른 이리 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른 오세요. 여기 대표놨어 여기. 네, 얼른 오세요. 담임 선생님 잘 가세요. 농성 담임 강민정 의원님 화이팅. 예, 잘 가세요.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치세요. 칠라면. 예. 근데 추운데 참말로 고생합니다. 이거 죄송해요. 자, 근데 여기가 또 정말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네. 최강욱은 답하라.
원내대표 출마하라 이런 구호가 올라왔네. 아따. 아 사실이요? 그러면 제가 최강욱은 답하라 원내대표 출마하라 그러면 구호 하나 하세요. 자, 이거 한 거 하고 가야지. 예, 자, 우리 끝낼 때도 하는 거 있거든요. 강민정 의원님이 구호 한번 하겠대요. 자, 자,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김건희 방탄도 해야죠. 증거 넘치는 수사무마 김건희 방탄 중단하라.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도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성 중독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매사에 구호로 마무리하고 구호로 시작해야 되는